네, 영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 둘째 주 증시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8월 10일에 이제 월요일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월 12일은 이제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8월 13일은 이제 JYP 엔터랑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국내에서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8월 14일은 7월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삼양식품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월 15일은 한국 증시는 이제 광복절로 휴장이죠. 그리고 중국은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증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물가입니다. 이제 진짜 미국은 물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용은 꺾이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럼 금리나 문제는 없는데 근데 주저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물가가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거의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물가가 이제 관세 때문에 튀는 게 갑자기 이게 뭔가 잡히면요 다시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일단은 한번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에 가장 큰 중요한 일단 이슈는 물가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되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그리고 소매 판매도 중요한데 근데 사실 지금 이 경제 지표는 좀 꺾이고 있어서 오히려 소매 판매가 또 너무 좋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데 네. 그래서 소매 판매 데이터는 어쨌든 이제 증시로만 본다면 너무 좋게 나오는 건 또 오히려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기업이 삼양식품 너무 엄청나게 올라간 기업들이죠. 정말 압도적인 성장. 예, 한국이 100만 원 예, 넘고 나서 지금 140까지 예. 가는 동안 너무 짧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충족을 또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만족시킬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을 이미 발표한 기업 중에서 네. 좀 눈여겨볼 때가 최근 발표한 것 중에 한 4개만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뭐 가장 먼저 APR입니다. 정말 저도 이제 숫자 보고 이게 진짜 맞나?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시총 1위가 될 만하고요. 매출이 이번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이번 분기 매출이 1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00%. 아마존 판매 호재로 미국 그냥 판매가 그냥 계속 그냥 독보적이에요. 그냥 이 회사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케팅도 되게 잘하거든요. 마케팅 지출을 그렇게 해도 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이 회사가 무엇보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성장하면 열광하잖아요. 네. 근데 주주환원도 되게 잘해줘요. 그걸 정말 잘해요. 화장품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네,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CEO가 그런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죠? 네, 되게 젊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옛날 같으면 이렇게 성장하면 열매를 잘 안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좀 디스카운트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달라요. 이게 심지어 감액 배당까지 하겠다. 감액 배당은 세금 안 내는 배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애증의 종목이죠. 그 카카오. 정말 많은 분들이 몇 년 전부터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실적도 실제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2분기는 달랐습니다. 실적이 드디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잘 나왔고 이게 그냥 일시적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몇 분기 더 좋아지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비용도 잘 조절을 했고요. 광고, 카카오 스토리, 모빌리티 등 모든 사업부가 다 성장을 했고 내년 이익 추정치를 다 올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그 오픈 AI, 챗GPT랑 공동 서비스 하기로 했거든요. 옛날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대표이사랑 카카오 대표이사랑 그 샘 알트만이 만났죠. 같이 손잡고 네. 그게 9월에 공개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기대감도 있다. 세 번째가 SM인데 엔터사들 실적이 뭐 좋은 편인데 이번에도 SM이 잘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옛날에 우리가 엔터사 보면 앨범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굿즈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사실 굿즈.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굿즈 쪽 매출을 맞습니다. 늘리려고 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MD라 그러죠. MD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했고 이게 숫자로 진짜 확인이 됐고 앨범은 사실은요. 앨범은 그냥 집에 장식품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걸 꺼내서 듣진 않거든요. 근데 굿즈는 달라요.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밤에도 네, 힘들 수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굿즈가 정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게 확인돼서 엔터사에 대한 밸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SM 실적을 보면서 그걸 느꼈고, 마지막으로 옛날에도 제가 이제 호텔 괜찮다 네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GS P&L이 그 저기 삼성동에 파르나스 호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참고로 호텔 기업들은요 원래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요. 아, 그때. 2분기에 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그거 제외하면 이번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냈고, 객실 단가, 투숙률 다 올라갔고, 지금 웨스틴 호텔을 지금 리노베이션 하고 있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영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실적이 좋았고, 근데 이게 9월에 영업 재개래요.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영업 재개하면 객실 단가가 2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공급이 부족해요, 호텔은. 거기다가 단체 관광객, 지금 중국인들 비자 면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도 좋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한 번 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됐으니까, 그래서 GSP&L을 비롯한 호텔 사업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게 업데이트거든요. 내가 만약 호텔주를 좋게 생각했어요. 어떤 이슈나 뉴스를 보고 좋게 생각했는데 당장 실적은 발표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모르죠. 그럼 기대감은 있는데, GSP&L 실적을 보니까 이게 진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더 살 거냐? 아니다. 내가 맞았네. 그냥 난 들고만 가자. 근데 만약에 예상한 거랑 다르게 호텔이 꺾였어요. 그러면 손절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M도 실적이 좋았는데 K-팝 데몬헌터스 인기 뜨겁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굿즈 사려는 분들이 줄을 서 계신다고 정말 깜짝 하는데, 놀랐습니다. 뭐 인기가 요새 가방에 인형 달고 다니는 건 네. 오래됐는데 이걸 네. 또 이제 박싱 해갖고 달고 네. 다니는 것도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우리 엔터주는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스토리가 확실히 붙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엔터를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굿즈도 있지만 앨범, 그리고 BTS나 이런 이제 각각의 아티스트가 너무 대단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인기가 있고, 이것도 물론 앞으로도 지속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그거거든요. K-팝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은 많지만 대중화는 아니에요. K-팝은 대중화된 건 아니에요. 이제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어디서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빌보드 1등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라디오를 타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죠. 라디오 수치가 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라디오에서는 잘 이제 K-팝 틀어주는 경우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의 생활 속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게 이제 한계죠, 사실은.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번에 데몬헌터스 나오면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K-팝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인들이 다 봤잖아요. 네. K-팝 몰랐던, 저게 뭐지? 저기 나오는 K-팝이 뭐지? 검색도 해보고. 약간 이제 옛날에 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처음에 이게 뭐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김밥이 또 인기가 네. 많고, 뭐 라면. 라면 따라하고, 한국에 저기 이제 한옥마을 막 간다는 막 유튜버들도 많고,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한류라는 거는 특정한 이제 어떤 미국이나 뭐 남미나 이런 데서 이제 인기를 끌은 게 아니라 K-팝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게 확산되는. 넷플릭스가 어쨌든 이제 우리 한류 확산에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싸이가 진행하는 애플 TV 플러스에서요, K-팝트라는 제목의 버라이티 쇼가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 애플 TV 플러스가 CJ 요청을 했대요. 요청을 해서 이제 같이 하자. 내용은 뭐냐면요, 그 싸이가 이제 진행을 보고, 그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트들 있잖아요. 네. 뭐 그룹도 있고, 아니면 그 영국의 혹시 그 스파이스 걸스 아세요? 네네, 알죠. 그분들이 옵니다. 한국에 와서 K-팝 안무를 연습을 해요. 아, 미국 현지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요. 진행하는데 스파이스 걸스가 와서 K-팝 네. 안무를 배운다. 그러니까 그 스파이스 걸스만이 아니라 좀 유명한 유명한 몇몇 그 그룹들이 그룹들이. 보이즈 투맨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아이돌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요. 그래서 알려줘요. 이렇게 추면 된다. 그래서 경연 대회를 해서 뭐 1등을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고장에 있는 가수들이 와서 K-팝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 이제 문화로 확산되는 거예요. 뿌듯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한번 엔터뿐만 아니죠.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말 이제 K-팝 문화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잘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는 또 GM하고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GM이 원래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하긴 했거든요. 작년에 MOU를 맺었는데 양해각서를. 근데 드디어 이제 이걸 발표를 했고요. 5개 차종입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 목표 80만 대. 근데 이 지역은 2개라고 합니다. 중남미에서 4개 모델, 북미에서 1개 모델.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중남미 쪽에 아마 이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픽업 트럭, 중형, 소형 각각 하나씩 소형 승용차, 소형 SUV 여기는 중남미고요. 북미는 전기 상용 밴. 그러니까 이제 밴인데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하기로 했는데 현대차는 주로 소형 모델하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모델도 여기 들어간대요. 요거를 주도할 것 같고 GM은 픽업 트럭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는 픽업이 약하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로 부족한 거를 보완을 해서 공동 개발해서 진출한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이제 기회인 게 픽업 트럭의 노하우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GM은 미국 1등 업체잖아요. 여기랑 협력한다는 건 시장을 더 키울 수 있고 중남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잘 되면 나중에 미국에서도 공동 판매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수혜받는 거는 결국에 현대차도 있겠지만 여기에 부품 공급하는 현대차 이제 그룹의 계열사나 밸류체인들은 갑자기 고객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여기 이제 공급망이 GM 쪽으로도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또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권가에서 많이 거론하는 게 현대모비스, 또 SL, HL 만도, S&T 모티브, 세방전지, PHA, 서현이와 이런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 부품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생산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중남미에 뭐 지금 아마 현대차 공장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같이 만들기도 하고 GM 공장이 있으면 GM 공장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아마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같이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름도 뭐 현대차 GM으로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현대차 이름을 달고 근데 브랜드는 똑같겠죠. 그렇죠. 차 브랜드는 똑같은데 뭐 현대차를 붙이든지 GM을 붙이든지 이제 뭐 판매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양사가 이제 같이 해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위한 국가대표 5팀 선발을 했는데 어떤 팀이 선발됐고 이 우리나라 AI 경쟁력 많이 올라갈까요? 일단은 이제 국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고 한국도 저는 이걸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늦은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AI, 그러니까 한국에서 쓸 수 있는 한국민 대상 그리고 정부가 쓰려는 그런 이제 AI 모델이죠. 그러니까 챗 GPT를 정부가 국방 목적으로 쓰기는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예,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체 개발하자.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건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 경영개발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네이버 클라우드는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고요. 여기에 이제 주로 뭐 서울대학교나 포항공대 같은 대학교랑 협업을 하고 업스테이지는 좀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여기도 대표적인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중심이 돼서 뭐 플리토나 뷰노 같은 기업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이 좀 많아요. 되게 스타트업들이 같이 하고 세 번째는 이제 SK텔레콤은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일 거고 여기에는 크래프톤 들어가 있고 네. 포티투 다시 그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이제 여기랑 같이 협업을 하고 NCAI는 그 NC소프트 맞습니다. 네. NC소프트의 자회사 NCAI가 이제 주도적으로 좀 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주로 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포스코 DX, 그다음 NHN, 롯데이노베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LG 경영연구원은 여기는 이제 그 LG 경영연구개발원하고 LG U+, LG CNS, 퓨리오사,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거 이제 어떤 스토리로 되냐면 지금 5개 팀 뽑았잖아요. 네. 원래 15개에서 5개로 압축을 했고 올해 한 팀을 탈락시켜요. 아, 5개 중에 4개만 남기고. 약간 이제 서든데스 박싱인 것 같아요. 하나씩 없애서 27년에 딱 2개만 남겨놓은대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택된 이제 기업의 그 AI 모델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정부가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무료로 쓸 수 있게 할 텐데, 근데 이제 워낙 강력한 그 기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미국에. 그래서 아마 국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줘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적어도 정부 기관이나 국방부 목적으로는 이건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도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기업 중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경연대회죠. 경연대회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군이랑 정부에 납품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기에 채택이 되면 그 기업으로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방사한 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파급효과가 크겠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호텔, 카지노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어떤 맞습니다. 업종들이 수혜를 네. 더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6월에도 전체 방한 입국자 수가 162만 명이나 되고요. 역대 6월 최대치 기록했거든요. 근데 일본인이 29만 명, 중국인이 48만 명 왔어요. 근데 지금 중국인들이 2019년이 그 코로나 전이잖아요. 네. 그때 최대치가 그때 6월 대비해서 지금 이 48만 명은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아직 못 온 거예요. 사실상 37%가 비어 있어요. 대부분은 다 넘었어요. 코로나 이전은 다른 국가들은. 네. 이 얘기는 뭐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 이제는 중국인들이 러시를 하겠죠. 그렇죠. 거기다 10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또 올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핵심은 중국이고, 근데 우리가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호텔 카지노 좋겠죠. 그것도 있지만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중국인들 우리가 풀어준 거니까. 그럼 중국 쪽에서도 우리한테 뭔가 또 선물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 측면에서도 아마 뭐 이런 이제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드라마도 이게 수출을 하니 많이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안 풀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호텔 카지노도 좋지만 여러분들 엔터나 드라마 제작사들 있잖아요. 네. 이쪽도 좀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한령 쪽도 한번 해제되는 걸 기대해보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터리주들이 3주째 달렸는데 우려는 그거죠.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닐까. 과거처럼 이 하락하지 않고 네.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상승은 좀 달라요. 이유가 있는 상승이니까 많이 빠져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가시성이 왜 좀 좋냐면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서는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은 이게 과거에도 한 번씩 살아났다가 또 꺾이고 막 이게 예측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명확한 건 ESS 시장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서를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확실한 건 그거죠. ESS는 그 중국 거 이제 쓰지 말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확실하게 이제 잡혔고, 원래 미국에서 그 트럼프 전에는 ESS 배터리를요 중국 걸 써도 보조금을 줬어요. ESS는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미국 ESS의 거의 80%가 다 중국산입니다. 압도적이었는데 이번 트럼프의 그 감세안에는 바뀌어 버렸어요. 중국산 쓰면 보조금을 안 줍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테슬라도 보조금 못 받아요. ESS 시설에서. 그래서 LG랑 계약 맺었잖아요. 지난주에 계약을 맺어버렸고,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일단 들어가면 보조금 삭제. 요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일단 회복이 좀 필요하긴 한 부분이 있지만 ESS가 이렇게 좋아지면 되게 좋은 게, ESS는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테슬라가 1년, 2년 단위로 명확하게 정해놔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몇 개. 그래서 그냥 발주를 줘요. 그러면 LG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서 주면 돼요. 너무 예측이 쉬워요. 그러면 뭐죠?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요. 약간 조선업이랑 약간 네, 비슷하네요. 맞아요. 근데 전기차가 전방이 제일 큰데 이거는 사실 너무 예측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갑자기 어떨 때 많이 샀다가 갑자기 안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보조금 안 주잖아요. 전기차 살 때. 그러니까 더 힘들죠, 사실은 예측 자체가. 근데 ESS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보조 전원이잖아요.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보조금 받고 싶으면 중국 거 쓰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상승을 저는 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ESS 시장, 그리고 LFP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거. 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니까 배터리 기업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아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뭐
그냥 1호 9.3주 올랐으니까 좀 쉴 수는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일회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특히 LFP랑 ESS 쪽에 좀 밸류 체인이 좀 있는 기업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쭉 설명 들어보면서 전기, 전력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언뜻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전력이 한 4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전기 수요나 이런 부분 앞으로 한국전력의 기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한국전력은 이거를 전기를 어쨌든 이제 공급하는 공기업인데 민간 기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한전이 민간 기업이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을 거예요. 전기요금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근데 왜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한전은 특수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물가 문제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못 올리죠. 그리고 매년,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시즌에는 이제는 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을 항상 받는데 그래서 좀 미국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전기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한전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진 않다. 근데 한전을 저는 괜찮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전력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매년 뭐 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는 건 비용입니다. 비용. 그 비용은 뭐냐면 원유, LNG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에너지를 만들 때 쓰는 그 원자재 있잖아요. 이 가격이 무조건 낮아야 돼요. 그래야 어차피 요금은 비슷하거든요. 예. 막 올릴 수도 없는데 네. 들어가는 돈이 낮아지면 수익이 예. 개선되니까 그래서 트럼프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한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던 예. 왜냐하면 원유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 트럼프 시기에는 그렇죠. 일단 그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혜고 그리고 금리도 중요하죠. 왜냐면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금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레고랜드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 한전채 금리 막 5%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보면 투자할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한전은 그 이제 전기료도 올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전력망 많이 깔아야 되는데 그거 주체가 한전입니다. 네. 전기료 안 올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료는 아마 제 생각에 내년에 올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전소 해주잖아요. 그렇죠. 팀코리아. 팀코리아. 한수원을 100%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을 저는 좀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은 아까 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사자니 불안하고 안 사자니 나만 빠지는 것 같고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어요. 이게 사전이 불안하고 안 사는데 또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지수에 연연을 하지 말자. 근데 다만 지수 레벨 자체가 낮은 건 아니니까 물량을 한 번에 뭐 많이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새롭게 내가 투입한다면 일단 나눠 사야 되겠죠.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17년과 되게 좀 비슷한 게 2017년에도 그때 탄핵 이후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네. 2017년에 그리고 두 달 딱 올랐다가 그때도 아마 세제 개편의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두 달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급등했는데 지금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강 세장이 어쨌든 뭐 세제 개편안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시장이 또 쉬고 싶은 욕구도 좀 있긴 있거든요. 피로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8월, 9월에 너무 공격적으로 덤빌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올라가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또 뒤늦게 쫓아가가지고 만약에 또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좀 물려버리면 굉장히 또 힘들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나눠서 사시고 하락할 때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시장에서 종목들도 많고 산업들도 많은데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데이터 센터에서도 좀 생소하셨지만 발전기 회사들 네. 한번 이렇게 재밌었어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찾아보면 이게 지수랑 뭔 상관이냐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뭔가 모멘텀은 있는데 안 간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기업은 지수가 3,200이건 3,400이건 별 상관 없습니다. 빠지면 더 사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우리가 맨날 조방운 얘기 많이 했지만 그쪽을 지금은 막 보긴 좀 부담되잖아요. 이제 그쪽만 물론 거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 내려오면 기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들도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 내에서도 못 오른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기자재. 큰 거는 또 많이 갔는데 기자재는 또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도 못 오른 거, 데이터 센터에서도 못 오른 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좀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수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 전략은 다양하지만 지금 시장에 포물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불편하시면 좀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한번 큰 조정 기다렸다 하셔도 되고 아니 난 모르겠다 일단 나는 그냥 투자하련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절대 정답은 사실 없는 시장은 맞으니까 예, 다만 저는 좀 무리는 하지 말자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덜 오른 것을 고르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덜 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야, 물론 그래서 그럴 수 때 있죠.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런 기업들. 근데 그 밸류체인에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이 치열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비만 치료제도 갑자기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게 영원하면은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경쟁이라는 게 그걸 또 이기고 올라가는 기업이면 사도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섰을 때 안 사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빠졌는데 이렇게 확인도 해보니까 시장에서 좀 알려지지 않거나 이 회사의 가치를 잘 모른다. 뭐 그런 경우는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이유가 명확하다.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게. 그런 기업은 당연히 우리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그 신영증권의 그 엄경화 연구원이 이분이 조선 담당하시는데 사실 조선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수요 시장의 하나 상식적으로 접근해야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거기 이제 요 그 보고서에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마스가 모자였습니다. 저 빨간색 모자. 거기에 10빌딩이 딱 찍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보는 순간 뭐 조선의 미래는 아직 끝은 안 났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1,500억 달러 한미 조선 협력 펀드 조성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의 카드잖아요. 네. 우리가 내밀었던 카드고 트럼프가 받아들인 거죠. 뭐 나름 잘 먹혔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거는 한국에서 할 것 같고 상선을 건조하는 건 아마 미국에서 아마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이 배는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 못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이폰하고 비슷한 문제죠. 인도 지원 문제가 좀 있어요. 인력이 없어요. 사실 조선 인력도 없고. 그렇죠. 예, 이 조선 인력 키우는 건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예, 쉽게 할 수 없는 지금 산업인데 인도 지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만들어야 될 걸 예를 들면 미국은 5년 동안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정비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인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런 얘기도 적혀 있더라고요. 인력 키우다가 군함이 먼저 퇴역할 것 같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거기 군함들이 너무 낡아서. 너무 낡아서.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해운사가 경쟁력을 갖고 싶으면 가성비 있는 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해운사가 미국 배를 원해요. 문제가 뭐냐면 미국 배는 너무 비싸대요. 이거를 이제 발주하는 순간 가격 자체가 그냥 넘사벽이에요.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제조한다는 예. 거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도 했던 얘기가 이 유럽의 선주들이 많잖아요. 해운사 정말 큰 게 많은데 우리가 좀 의아하죠. 아니 저렇게 해운사 많은데 왜 유럽은 조선을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건비 때문에 안 된대요.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군함 만드는 건 이해해요. 예. 근데 상선을 미국에서 만들면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지 그래서 않을까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해운이라는 데서 미국에서 이제 발주를 했는데 필리조선소에 발주를 했는데 만드는 건 저기 하나 오션에서 만들어줘요. 약간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접수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가져가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정상화시키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필리조선소도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인력도 구성해주고 이게 투입을 좀 해가지고 빨리 좀 정상화시키지 않을까. 약간 제2의 그 중동 붐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예전에 네. 그 사막에서 기술자들 네, 맞아요. 숙련시켜가지고 건물 올릴 때 네. 보면 그래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가 최대한 이거를 우리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열릴 수밖에 없고 미국의 해양 방산 연간 예산이 그러니까 이 군함 쪽이 4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시장이. 근데 중국과 수주 경쟁할 수 없는 영역이죠. 중국은 그렇죠. 여기 못 들어오니까 한국의 일반 상선 인도 금액 이제 배 만들어서 납품하는 금액이 300억 달러니까 미국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예, 한국 조선사는 새로운 시장이 지금 일반 상선 시장 하나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상상이 좀 안 되는 시장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 조선주 좀 실수는 있습니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쉬더라도 여전히 마침표 찍기에는 아직은 못 얘기 같다. 그래서 계속 좀 중장기 시각으로 계속 이걸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 MRO라는 게 꽤 큰 예, 수익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연불리의 비밀노트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들 하던 거 제가 그동안 진행을 안 해서 못했는데 밸런스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하반기 달러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약달러요. 달러 원 환율은 1,400원을 다시 돌파할까요? 저는 돌파 못한다. 달러가 불안할 때 선호하시는 건? 달러 불하면 저는 지금은 좀 비트코인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하면 최소한 얼마까지가 장기 투자일까? 장기 투자면 최소 1년 이상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선호하는 투자는 ETF, 예. 수익이 더 클 것 같은 기술은요? AI, 내년 미국 경제 방향은 둔화, 더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투자 실패담. 실패다. 중국 관광객 급증 이슈에 투자하신다면 전 지금은 항공 호텔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뭔가 이것도 갑자기. Cause you